여러분, 요즘 섬유업계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내수도 안 되고요.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니까 섬유업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에요. 고사 직전. 섬유요? 세계적으로 수출이 7위에 7위. 예. 그리고 기술력은 세계 4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사람만 하더라도요. 종사자가 28만 명이나 되고요. 업체는 4만 6천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상황이 이 모든 업계의 생태계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당장 말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의 어떤 백화점들 이런 데들이 한국에서 수입해 갔거든요. 원단을 수입해서 가든 아니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가든 한국에서 수입을 해 갔습니다. 뭐 미국의 콜스 백화점 같은 경우는 1억 달러씩 2억 달러씩 수입해 갔거든요. 근데 당장 콜스도 1억 달러 주문한 거 취소했습니다. 거의 1200억 이상 손해를 입었죠. 섬유업계에서 1200억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차 협력업체, 1차 업체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4차 여기까지 거의 다 박살날 수준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내수는요. 내수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안 사요. 작년에 거 샀던 옷을 꺼내 입지 봄이 왔는데도 특별하게 옷을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유업계가 비명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죠. 당장 대구 이러면 뭐 섬유에 대해서는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산업 자체가 크잖아요. 대구 염색산업단지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문을 거의 15% 20% 문 닫았습니다. 150억 개 업체가 말입니다. 거기서 성업 중이었거든요.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가보면 적어도 20곳 많게는 30곳까지 문을 닫았어요. 거기서 50년 일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사업을 한 사람들이. 야, 내가 50년 일해봤지만 이번 같은 사태는 처음 본다.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IMF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대구만 이런 게 아닙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검준 섬유공단 여기는 나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프린팅하는 업체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직원 월급이 밀려서 지금은 전기요금조차 줄 수가 없다. 가스비도 못 내서 독촉장이 날아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거요. 부산 경남 지구의 섬유공단, 부산 경남 섬유공단 여기는요 24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답니다. 발전기 가동. 아니 발전기라는 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고 전기가 공급이 돼야지 공장이 돌아가는데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저는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야,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전기료도 부담이다. 그래서 전기 끊어라. 업체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끊었답니다. 전기를 끊는다는 게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7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40조 원을 긴급 수혈하겠다고 말했지만 섬유산업은 제외됐어요. 기간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는 정부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정부로부터도 버림받았는데 기술력은 어떻게 되고 또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나. 전기료도 낼 돈이 없는데 이대로 가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력 다 날아가는 거고 또 지금까지 잘 꾸려졌던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봉제업계, 뭐 패션업계 아니면 뭐 섬유업계에서는요. 통상 3월에서 5월이 성수기입니다. 3월에서 5월이. 근데 3월에서 5월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국내 시장까지도 그야말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업체들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이죠. OEM으로 제조를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세아상역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한솔섬유라든가 여기도 어렵고요. 그 밑에 2차, 3차 협력업체들 원단하는 업체, 편직하는 업체, 염색하는 업체, 나렴하는 업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뭐 단추를 공급한다, 실을 공급한다, 액세서리를 공급한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완성품을 만드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만드는 업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단이나 이런 1차, 2차 협력업체도 그렇고요. 부자재 업체까지도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앞으로예요. 3월까지 그래 어떻게 좀 버텨봤다. 근데 4월 버틸 수 있을까? 5월 버틸 수 있을까? 6월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대로 가면 한두 달 안에 업체들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대문을 가보면 와, 그 말이 실감이 된다는 거예요. 동대문에 가면요 거의 뭐 원단, 부자재, 혼수품 등등해서 4천여 개 상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최악의 불경기라고 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 쇼핑이 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많이 떴다 이거예요. 인터넷 쇼핑이 많이 떠도 제품은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품 제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봉제 공장이. 주로 서울에서는 창신동 일대에 있습니다. 창신동 일대. 여기 천여 개의 의류 봉제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도. 작년 대비하면 매출이 30%. 온라인이 많이 팔린다고 하지만 작년 대비하면 매출 30%. 매출이 30% 떨어지면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할인 판매 강행하잖아요.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동대문에서는요. 50% 할인 판매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섬유업계는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조차도 이제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마 섬유업계는 이대로 가면 한두 달 안에 망한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닐 거다. 저짓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실물 경제의 충격이었습니다.